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임홍진입니다. 지난주 여야 지도부가 전북을 찾았는데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현역 의원들이 국민 대통합을 위한 대장정을 전북에서 시작한 데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부안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균형 발전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전북 현안 추진에 힘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였죠. 하루 간격으로 여야 지도부가 전북을 방문하면서 도민들의 기대가 컸지 않습니까? 각 당 지도부의 이번 전북 방문의 계기와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네, 예, 심 위원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지난 10월 30일 날 이낙연 대표와 최고위원이 전라북도 부안 군청을 방문해서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직접 현장 방문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K-뉴딜 현장 방문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자리에서는 부안이 새만금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새로운 그린 뉴딜 1번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부안에 있는 풍력 발전 실증 단지, 그다음에 이 드론에 연료 수소 전지를 장착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드론에 대한 시연을 보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가 새만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다 같이 공감한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운천 위원장님, 네, 말씀 이어주시죠. 지금 김종인 위원장 체제 하에서 우리 국민의힘 당이 과거에 신용만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호남을 한번 개척해보자 하는 그러한 출발선상에서 5.18 작년의 망언에 대한 그러한 무릎 사과를 한 걸 다 하실 겁니다. 그 이후에 8월 9일, 10일, 11일, 12일 그 남원 구례 또 순창에 엄청난 수해 피해가 났을 때 우리 당 지도부가 3, 4일을 지속적으로 왔고 또 바로 10월 27일에는 송화진 도지사와 함께 또 우리 조호영 원내대표가 예산 정책 협의회를 또 가졌고요. 드디어 이제 10월 29일 날 이낙연 대표는 이제 30일 날 오셨죠. 29일 날 진짜 우리가 만들어 놓은 17명의 동행 국회의원, 이 지역 동행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지자체장들하고 이렇게 함께 예산정책의 협의회를 갖고 현안 협의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저희가 그냥 굉장히 궁금했어요. 우리가 처음 한번 시도해 보는 건데 과연 우리 14개 지자체 장님들이 얼마나 오실까? 근데 100% 장님들이 다 오셨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예산정책 협의회를 갖고 또 서로 상견례를 하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4년 동안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불모진 우리 호남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된 희망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러한 각도에서 첫 대장정의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라북도 순창에 뿌리를 두고 있고 또 이낙연 대표는 전남 출신이라는 그런 사실. 네, 그래서 혹자들은 민주화 시대 이후에 여야 동반 호남 대표는 처음이지 않겠습니까? 아주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번 현장에서 느낀 그 민심의 동향은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우리 정 위원장님? 아니 정말 처음엔 냉랭한 게 바로 여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저한테 이제 모든 그러한 권한과 책임을 국민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위원장을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고 해서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번에 놀라운 일은 제가 남원에서 한 300명의 우리 경상도 그 봉사단이 가니까 경상도 말을 막 쓰니까 감동이 막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이제 진정성이 이제 서서히 우리 도민들 시민들 앞에 진정성을 인정받게 되는 게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북 출신 인사들이 굉장히 약진하고 있거든요. 뭐 정치나 행정 분야 모든 분야에서요. 특히 현직 총리가 전북 출신의 정세균 총리가 맡고 있고 이 직전 총리인 이낙연 대표도 그날 오셔서 할머니, 어머니, 아내가 다 전북 출신이다. 이렇게 자기는 반절은 확실히 전북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전북에 대한 높은 애정과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더구나 또 공교롭게도 야당의 대표가 전북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 조건을 만들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문제는 그것이 그냥 입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와서 동행이라고 하는 모임을 통해서 좋은 메시지를 내온 건 좋은데 실제로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현재 예결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린 뉴딜 예산이라고 삭감 의견을 냈고 있고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지정을 덮겠다고 했는데 그건 이미 정부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발표가 며칠 안 남긴 상태에서 마치 입서비스한 것처럼 보였고 지금 전라북도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인 공공의대에 대해서는 저하고 같은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가 남은 공공의대는 한다고 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실제로 설립을 위한 예산 자체를 삭감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정은청 의원님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게 진정성이 보이려고 하면 앞에서는 잘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뒤에 의원들은 반대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진정으로 전라북도 도민들이 국민의 힘이 변했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신용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예를 든다면 어제 그저께 국토위 상임위에서 생활부 예산을 좀 이렇게 감액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동행의원단이 와서 지원한다 해도 100% 모든 거를 다 함께 모두 오케이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바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면 그거를 동행의원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수습하고 또 철회하고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도 그러한 문제가 터졌는데 제가 그러한 동행의원단과 함께 이래서는 어떻게 될 수 있냐. 이거 해결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건 철회해야 된다. 절대 감액하면 안 된다. 이러니까 그걸 전부 철회해가지고 원위치 되는 그래서 오히려 증액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밟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민주당한테도 꼭 할 얘기가 뭐냐면 뭐 하나 생겼다고 그걸로 그냥 모든 걸 뒤집어서 막 뒤통수 친다 뭐 한다 이렇게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저희가 이렇게 동행의원단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먼저 전제가 된다면 정말로 우리의 도민 발전을 위해서 큰 힘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저는 있습니다. 이제 정운천 의원님의 노력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당이 왼손이 하는 일과 오른손이 하는 일이 서로 달라서는 안 되는 얘기죠. 앞에서 한 얘기와 뒤에서 한 행동이 다르다면 진정성을 납득시키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좋은 메시지를 내기 전에 당에서 우리는 전라북도 이런 현안들을 이런 방향으로 도우려고 한다라고 한 것을 선언하고 모든 의원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개별 의원의 문제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서 우리는 그린 뉴딜 예산 반대한다고 하면 그게 상당 부분 새만금과 전라북도 지역에 투자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순들을 스스로 해결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네, 김 위원장님 여기까지 됐고요. 제가 질문이 민심에 대한 해석을 두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해서 좀 큰 온도차를 이렇게 보였는데 그 말씀이 나온 김에 호남 동행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전북에 뭐 전남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호남 동행이 물론 이제 뭐 사전에 이제 언급은 됐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시는지 간단히 좀 언급을 해주시면요. 처음에 김종인 위원장을 저를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과연 어떻게 호남 지역에 우리가 힘을 댈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전제가 그거였어요. 지금까지 신용만 했다고 도민들이 해가지고 절대 개척을 할 수가 없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나온 것이 각 동행 의원단 제2지역구 각기운동.
제1 지역구는 영남에 있는데 제2 지역구를 이 지역의 지자체 한 군데 한 군데를 맡아서 같이 동행해서 해나가자. 만약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면 이게 4년 동안 그 동행 의원으로 그 국회의원이 4년 동안 있는 동안에는 동행해서 간다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이 자료를 하나 만들어봤는데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전주시가 박진, 추경호, 김승수, 송원석 의원이거든요. 이분들이 송원석 의원은 왜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김천이 지역구를 갖고 있는 전주하고 철도 계획에 앞으로 힘을 쏟겠다. 이 공동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겠다. 이 박진 의원님은 풍남학숙 만들 때 그 종로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대요. 그래서 꼭 전주를 하겠다. 이 네 분이 전주를 위해서 이제 동행할 겁니다. 그러면 이 김성주 의원하고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김승수 전주시장하고도 함께 해나가는 거. 심지어 저희가 우주, 진안, 장수, 완주는 한 명밖에 여기 국회의원이 없는데 저희는 4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박진뿐만이 아니고 또 3선, 4선 의원이 특히 우리 5선 의원인 서병수 의원은 부안을 맡았어요. 왜 부안을 맡았냐면 자기가 농활 활동할 때 부안에 와서 한 달간 이렇게 해서 내가 애정이 있다. 이런 등등 이렇게 힘을 모으면 우리가 전주 전라북도에 우리 국민의힘 당이 한 명도 없는데 17명이 직접 이제 여러분과 함께 또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시장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김성준 의원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좀 반대 의견도 나올 수 있다면 그 반대 의견을 과거에는 반대해버리면 그냥 예산이 뚝 절감되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반대하더라도 그 반대를 다시 수습하고 철회해서 증액하고 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예. 이렇게 드디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여야 지도부의 전북 방문을 계기로 해서 전북의 현안과 성장 동력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구체적인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네. 이낙연 대표 전북 부안에서 최고 현장 회의를 예. 주재하셨지 않겠습니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몇 가지 좀 제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무튼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국가와 국민들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는 남을 배우고 따라갔는데 이번에 겪어보니까 우리가 모범 국가가 됐구나. 최소한 방역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느낀 거거든요. 이것을 위기 극복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이후에 아예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가자. 이게 바로 이제 K 뉴딜입니다. 그 K 뉴딜에는 이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뭐 지역 뉴딜, 뭐 사회적 뉴딜이 있습니다만 가장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 지역 뉴딜입니다. 그러니까 균형 발전 시각에서 보지 않으면 모든 새로운 시도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이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 게 기후 변화의 원인이 있는 건데 대도시에 몰려 있어서는 이게 취약한 겁니다. 위기 신종 감염병에. 그래서 이제는 수도권에만 몰려 있지 말고 지방으로 분산하자. 그게 바로 균형 발전인 거. 그걸 저희들은 지역 뉴딜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뿐만 아니라 뭐 영남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뉴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부안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돌아다니는 그 지도부가 돌아다니는 것 중에서 대부분 도청 소재지를 다녔는데 군 단위는 처음입니다. 그럼 왜 갔냐? 부안이 어떻게 보면 새만금 이 사업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지역이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우리나라 시작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는 여러 다양한 풍력, 연료전지, 다양한 그 실험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기회 땅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안을 방문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균형 발전을 위한 또 뭐 세부 상당히 대안도 제시했는데 흥미로운 제안을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인재들이 고루 채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지방으로 이전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은 현재 지역 출신들을 30%만 뽑게 돼 있는데 이걸 더 늘려서 50%까지 해보자.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대학생들에게 일정한 정도 인원 할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후에 오히려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 재학생들이 인서울에 따른 역차별이라고 하는 좀 볼멘 소리가 나올 만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우천 위원장님,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또 만났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역 현안 추진에 대해서 또 뭐 강한 의지를 보였었습니다. 큰 틀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에서 저렇게 하려고 해도 반대쪽에 있는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으면 지지부진하시죠. 그것이 이제 제가 그런 사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는데 예를 든다면 이렇게 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 혼자 외롭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19대 돈 안 올라가요. 예산이 4년 동안. 20대 와서 민주당, 국민의당 또 제가 새누리당으로 당선됐는데 쌍발통 정치를 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협치를 하니까 예산이 쑥쑥 올라갑니다. 이때는 박근혜 정부였고 여기는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6조에서 그대로 멈들다가 4년 동안에 거의 7조 6천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1년이 거의 이렇게 아주 비약적으로 올라가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김성주 의원 여기 민주당이 이렇게 앞서 나가려고 할 때 저희가 발목 잡아서 또 내려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막아내고 협치해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동행의원단을 만들고 여기 한 명도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냥 안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또 옛날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지만은 대신으로 동행의원단을 만들어서 제가 앞장서서 이렇게 협치를 통해서 전라북도 미래에 지금 민주당 또는 정부가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도 밀어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 법안 이런 걸 함께 해드리고 하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좀 부족할 수 있죠. 민주당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저희는 반대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하면서도 더 해갈 수 있는 거를 찾아내서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점수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협치의 효과인지 여당이 주도해서인지 얼마 전에 전라북도 쾌거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탄소융합원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격상되는 일이었는데요. 탄소 소재법 통과 두 의원께서 애를 쓴 거 뭐 적지 않은 분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이렇게 격상됨으로 해서 전라북도에 어떤 효과가 있고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전주와 전라북도가 첨단 소재 산업인 탄소 산업을 여기까지 키워왔습니다. 엄청난 재원을 투자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없는 살림에 다 털어넣은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전에는 탄소융합기술원은 전주시가 출연한 기관입니다. 국비 지원을 사실 받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는 국가가 지원하는 탄소산업진흥원으로 되면서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기업 지원 활동까지도 가능해지고 국비 지원이 앞으로 이제 열린 겁니다. 이걸 통해서 진짜 이제는 전주와 전라북도가 탄소 소재 산업의 수대가 된 겁니다. 이 탄소 소재 산업은 어떻게 보면 미래의 쌀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소재 산업이고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뒤지는 상태였습니다만 빠른 시일 안에 기술 격차를 극복하고 세계에서도 뒤지지 않는 그런 소재 산업의 하나가 됐는데 이게 바로 이곳 전주 전라북도에서 둥지를 틀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송하진 지사가 시장 시절부터 쭉 오랫동안 해왔던 노력 또 제가 지난 19대 때 야당 의원으로서 이 탄소산업 육성법을 발의해서 2년 8개월 만에 제가 사실 낙선하고 난 다음에 어렵게 통과시킨 그 법안을 우리 정원천 의원님께서 20대 국회 때 탄소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또 직접 보완 발의를 하셔서 이번에 통과시킨 겁니다. 이런 게 바로 협치거든요. 제가 다 먼저 길은 개척했지만 다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 정우천 의원님께서 보완해서 전라북도 이 전주가 탄소 산업의 수도라고 할 만큼 그런 조건을 갖게 된 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정은천 의원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 위원장님도 화답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정말 탄소산업의 허브, 탄소산업진흥의 총 컨트롤 타워가 이 전라북도에 지정됐다는 것은 정말 전라북도의 희망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3년 걸렸는데요. 이거 진흥원 만드느라고. 이 진흥원 만들 때 제일 큰 쟁점이 영남에 구미공단에 도레이가 있어가지고 과연 이 컨트롤 타워가 과연 전라북도로 올 수 있느냐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또 이 쟁점이 한 4가지였어요. 3년 전에 제가 발의를 했는데 그게 상임위에서는 잘해서 법사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기재부에서 이 진흥원을 만들려고 보니까 이 부품 소재 산업 진흥원 7개 기관을 하나로 통폐합을 했어요. 이것도 통폐합을 했는데 어떻게 또 하나를 만들 수 있느냐? 그건 불가하다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경상도 쪽에서 우리 국민의힘당이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탄소산업진흥원이 전라북도 전주로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1단계로는 국민의힘당에 우리 당에 우리 국회의원들을 다 설득을 시켰어요. 뭐 장제원, 김도읍, 정점식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기재부 그때 기재위원장이 마치 이춘석 위원장이 있어서 이춘석 위원장이 민주당하고 기재부를 맡고 저는 국민의힘당을 맡고 했는데 다 전을 해놨는데 다시 이렇게 여기에서 민주당이 또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냐? 아까 얘기한 대로 기재부에서 요 평가기관에 통폐합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금년도 작년 말에 정말 그 기발한 아이디어가 우리 송화진 지사하고 나왔는데 도저히 탄소산업진흥원을 새로 만드는 거는 5년 후에나 효과를 보고 또 저렇게 반대하니 우리 기존에 갖고 있는 여기 전주에 있는 전주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탄소 융합 기술원을 거기다 덮어 씌워서 거기를 컨트롤 타워로 하면 그 돌파구가 되지 않느냐.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기재부하고 민주당하고 다 이제 소통이 됐는데 시간이 없어요. 금년 이제 마지막 국회에서 끝나버리면 다시 sep탄집으로 새로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제2 소위위원장인 부산 출신 김도읍 위원장이 있는데 도저히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해야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4.15 총선 때 제가 직접 부산까지 내려가서 이거만큼은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국회 한 달 전에 드디어 쪽집게처럼 뽑아내가지고 통과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느 하나를 만드는 게 그냥 간단히 되는 게 아니고 끈질기게 노력을 해서 함께 협치를 해야만 되는 거고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제가 볼 때 송화진 도지사 또 김승수 시장 또 그 이춘석 의원 또 제가 이 힘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사례를 했는데 지금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정이 불과 며칠 전에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타 통과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탄소산업진흥원이 가동이 돼서 한 7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한 푼도 안 태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예산을 태워야 합니다. 우리 이제 국회에서 예산을 태우면 명실공히 이제 탄소산업진흥원이 우리나라의 하나의 탄소산업의 컨트롤 타워로 우리 전북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갈 수 있다. 김성주 위원장님, 수가 있겠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새만금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새만금 그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 않겠습니까? 네, 한국판 뉴딜 정책과 더불어서 앞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좀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예, 새만금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한테는 신앙과 같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새만금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실망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상당한 부분은 과거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매 선거 때마다 공약만 했지 실천하지 않은 그런 게 원인인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새만금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하자고 하는 그러한 목표 하에 새만금 개발청, 새만금 개발공사를 설립했고 전북 출신 인사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 때마다 막대한 예산들을 끌어모아서 속도 있는 개발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어렵다고 여기는 새만금 공항에 대해서까지 예타 면제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새만금을 어떤 땅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과거에는 새만금이 어떻게 보면 환경 파괴의 전형인 것처럼 환경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제 오히려 새만금은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그린 뉴딜 1번지가 돼야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거는 전라북도가 받아들였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름 자체를 그냥 새만금 특위가 아니라 새만금 그린 뉴딜 특위로 하자고 하는 제 제안을 받아서 구성이 된 겁니다. 이 새만금 그린 뉴딜 특위는 세 가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현재 지금 종합운영계획, 마스터 플랜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마스터 플랜에 정부의 생각을 담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해수유통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큰 틀에서 다시 봐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게 저는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 새만금에 인접한 지역들끼리 행정구역에 대한 관할 다툼이 있습니다. 이거를 대승적 관점에서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잘 해나가면서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린 뉴딜 1번지로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처럼 전북의 성장 동력뿐만 아니라 해묵은 현안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야 지도부가 이번 전북 방문을 계기로 해서 속도를 더 낼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공공의대 설립, 제3금융 중심지 지정, 또 그다음에 군산 조선소 재가동 문제 이렇게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당론과 또 당내 분위기 또 각 위원장님들의 해결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먼저 정운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대는 서남의대 49명 폐교에 의해서 서남의대 49명을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가. 그래서 공공의대 쪽까지 갔거든요. 그게 속도적인 게 잘 해나갔어요. 잘 해나갔는데 갑자기 민주당하고 정부에서 공공의대 10년간 4,000명 그다음에 뭐 시민단체가 뽑는다 뭐 한다 해서 우리 고양이 잡으면 됐는데 호랑이를 만들어 놔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인 큰 문제로 대두가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서남의대 폐교에 대한 보완책만 했으면 됐는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하는 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탄소법 통과되듯이 기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이제 민주당하고 저희하고 협치해야 되는데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너무 호랑이 만들어 놔가지고 이거 우리 고양이 전라북도 잡으면 되는 건데 하는 게 이게 이제 이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거냐 이제 이게 지금 걱정입니다. 제3금융지 지정 문제는 어떻습니까? 뭐 제3금융지는 이제 김성주 의원하고 저하고 함께 정말 기금운용본부가 올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켜서 우리가 하여튼 뭐 창업 공신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제3금융지로 하는데 전번에 서병수 의원님이 부산의 금융지를 했는데 반대하느냐 했으니까 역할로 다 나눌 수가 있다. 또 품목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러니까 특화시켜서 부산은 부산대로 전북은 전북대로 갈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 전북에서 특화시키는 거에 대한 뭡니까? 처음에 인프라 구축해야 되고 지금 수백 개 되는 투자운용사, 투자자문사 그런 등등의 또 그러한 사무소가 여기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 기반을 다져야 제3금융지가 된다고 해도 효과가 나눌 수 있죠. 그런 부분을 하나씩 이것도 만들어놔. 이건 몇 년 계획이 아니고 앞으로 50년, 100년이 가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게 우리 정치권에서 만들어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당도 뒷받침을 하겠다. 꼭 전제할 것은 우리가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면 우리가 그 뒤에서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대전제하고 뒤에서 돕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군산 조선소 문제는 어떻게 가닥을 잡아오고 군산 있습니까? 조선소는 사실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너라 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소가 수요가 많아지면 오겠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군산 조선소 대안으로 우리 새만금이 있으니까 새만금에 큰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부가 해야 할 몫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군산공항이 만들어진다면 거기 정비공장이든 아니면 민간 항공기 공장이든 이런 걸 큰 프로젝트를 우리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공항 조선소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건 정부의 몫입니다. 네. 이어서 김성주 위원장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의대는 20대 국회 때 통과됐어야 되는 법입니다. 제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야를 만나서 이거를 꼭 좀 통과시켜 주자 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국민의힘당 의원의 반대에 의해서 안 된 거예요.
뭐 무슨 전략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안 된 거예요. 나중에는 지도부도 태도를 돌변해서 조건부로 내서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을 다뤄준다고 하면 동의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끝낼 수 있는 것을 못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는 정부 여당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하는 걸 제가 환기시키고요. 호랑이 맞는 거는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다시 또 법안이 올라갑니다. 지금 의료계 반대가 문제가 아니라 야당의 반대가 우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정운천 의원님께서 국민의힘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안 나오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요. 금융 중심지는 서울과 부산, 전주가 경쟁 모델이 아니라 같이 각기 역할에 따라서 공존하는 모델입니다. 이 트라이앵글, 금융 트라이앵글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부산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주는 국민연금 기반의 연기금 중심지로 가는 거예요. 부산의 것을 뺏어오거나 경쟁하지 않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정부 여당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나갈 텐데 야당이 조금만 목소리를 보태준다면 저는 잘 될 거라고 보고요. 군산 조선소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민간 기업의 문제라서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조선업이 활성화돼서 다시 또 선박 제조가 가능하기를 바라는 게 저희 첫 번째지만 만약에 그게 시간이 좀 걸린다면 중소선박 연합 형태의 조선소 가동방을 생각할 수 있고요. 이미 시작된 전기 자동차 생산 기지로 활용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같이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토론을 거의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두 위원장님 열띤 논쟁을 벌여주셔서 고맙고요. 끝으로 오늘 못다 하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은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토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운천 위원장님. 제가 비례대표로 재선 당선인이 됐습니다. 비례대표로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전주에서 32년 만에 저를 당선시켜 주신 그 은혜, 그 힘이 작용이 돼서 당선이 지금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10년 동안에 절절하게 제가 느낀 게 쌍발통 정치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 아무도 없기 때문에 동행의원단을 만들고 거기에 동행의원단과 함께 쌍발통 정치를 해낸다고 하면 이제 신용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게 4년 동안 뒷받침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동행의원단을 지금 해가지고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은 마음으로 민주당 정권이라고 봐야 되니까 민주당이 하는 일 발목 잡지 않는 노력을 하고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전북 미래 발전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성주 위원장님. 예, 최근에 전라북도 14곳의 시장 군수들과 함께 저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주최하는 K-뉴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당 소속뿐만 아니라 무소속이나 다른 당 소속 시장 군수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3시간 동안 정말 전라북도의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겪고 난 다음에 어느 한 시장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전라북도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런 진지한 토론을 해본 적이 없었다. 저는 이게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앙정부나 외부의 지원을 통해서도 발전 전략을 짤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역량과 지혜를 모아서 전라북도를 발전시키는 그런 일을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도당을 맡게 된 제가 앞장설 생각입니다. 우리 정운천 의원님은 정말 전라북도 발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해오셨습니다. 앞으로 같이 좀 협력해서 전라북도가 이제는 그냥 기회의 땅이 아니라 정말 성공하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여야 지도부의 전북 방문을 계기로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과 현안 추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이번에 각 당 대표가 한 약속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역에서도 만반의 준비와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위원장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